예,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이거 하시고요. 네. 사실 끊었고. 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김영수 선생님하고는 그 문재인이 지금 추구하는 정책 중에 특히 자력갱생, 이게 할 수 있는 걸 하겠다 그러는지 자력갱생의 결과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 불러다가 놓고 자력갱생 하자고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죠? 뭐 자력갱생 참 북한에서는 이제 자력갱생 자체가 김일성 때부터 이제 계속 부르짖던 건데 결국 자력갱생 때문에 망했죠. 뭐 저는 북한에 있을 때부터 왜 저거 하지? 우리 봉건 사회 때 말이에요. 리조 말기에 세국 정책 하다 보니까 우리 조선이 망했습니다, 사실은. 그랬죠. 네. 그런데 북한이 살면서도 저는 이건 안 맞는 거다. 사람이라는 게 원래 인간은 뭐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국내 안에서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봤을 때도 어떻든 이제 다른 나라하고도 교류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문 닫아 놓는 거죠. 그래. 참 이게 북한에 있을 때도 이건 아니다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뭐 90년대부터는 완전히 나라가 붕괴되고 말았는데 한마디로 경제도 파탄되고 정치도 엉망이 됐고 했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정말 북한 꼴 그대로 닮아갑니다. 어떻든 제가 와서 10년 됐는데 2, 3년 어간에 지금 이 문재인이 지금 올라선 다음부터는 완전히 지금 이게 이상하게 뭐 경제도 파탄되더니 이제는 김일성이 부르짖던 자력갱생이 사실은 북한에서 있잖아요. 자력갱생도 변종됐었어요. 자력갱생 했다가 김정일 때는 자꾸 말하던 김일성이 자력갱생 때문에 나라가 발전되지도 않고 자꾸 이제 경기가 침체하니까 자강력, 자력자강 이렇게 이름을 바꿨었어요. 네, 그 이름을 바꿨었는데 김정은 초기에 자력자강 나오더니 요새는 없어졌더라고.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게 왜 없었냐면 자력자강 나왔을 때는 한마디로 좀 선군 정치하면서 핵무기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면서 그걸 개발하면 우리가 국방에도 힘이 있어지면 경제도 발전하다 이렇게 했었는데 김정은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핵무기 다 만들어놨고 미사일 다 되는데 지금도 자력자강 계속 부르짖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흉내를 내가지고 올해 처음 신년사에서 자력갱생이란 말 나왔거든요. 이전까지 신년사에는 안 나왔어요, 사실은. 그전엔 자력자강이 나오다가 네, 자력갱생이란 말은 올해 나왔죠. 계속 자력갱생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7월 12일자 우리민족일에도 보니까 뭐 전략적으로선 자력갱생 틀어지고 네, 그렇죠. 견인 불발하여 투쟁하죠. 뭐 이런 거 이제 나오는데 사실 그 자력갱생 북한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잖아요. 제가 사실 북한에 있을 때 있잖아요. 제가 노동당에 입당했잖아요. 입당할 때도 사실은 그때도 북한은 뭐 자력갱생 엄청 떠들 때 아닙니까? 근데 로봇 전시라는 걸 했는데 입당하려니까 무조건 기계를 만들어내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만들려니까 북한에서 그렇게 좋다 하는 뭐 공작기기 세계치 운동 해가지고 지금 CS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설비 이런 선박 자체가 질이 나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정밀도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유압이나 공기압이 다 새 나가고, 막 그다음에 북한의 굴삭기라든가 이런 거 피스톤 쓰는 거 보게 되면 기름이 발려가지고 까맣게 나오잖아요. 그게 정밀도가 안 돼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기계를 만드는 게 할 수 없이 동독, 그다음에 체스코에서 들어온 그런 설비가 있는 공장이 평양에 동평양 기계공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이제 겨우 이제 피스톤을 깎아냈어요. 근데 진짜 이제 외국고 돼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고한테. 그러니까 북한이 한 번도 사실 자력갱생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외국고죠. 외국고 그냥 핑크기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자력갱생이 뭐냐면 쟤네는 다 외제 거를 쓰고 일반인들한테는 자체를 거저 짜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북한에서 항상 우리 듣던 소리가 자력갱생 안에는 전략정신이 있었고 유의자재를 뭐 한다는 게 있었고 참 보게 되면 사람들 완전히 정 없으니까 마지막에는 막 버렸던 것마저도 긁어내다가 다시 또 해야 되고 막 이런 그런 거였죠. 근데 진짜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 왜 북한의 김일성 무슨 사적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다 일제자재 썼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친척이 공병국 7여단이었는데 1여단이었는가 2여단인가 이런데 김정일 별장 하는데 전공이었어요. 전공.
근데 다 거기 일제만 들어간대요. 그렇죠. 예. 세상에 에어컨도 못 만든 나라입니다. 북한에 에어컨 없어요. 근데 김일성이 쓰고 김정일이 네. 쓰는 거 다 수입제 갖다 쓰면서 중앙당 간부들 집들에 지금 예. 창문형 에어컨 달한 게 벌써 90년대 초반에 달았거든요. 네. 근데 그 에어컨들 보게 되면 저희 친구가 지금 현재 북한에서 환경상 하는 애가 있어요. 김경준인데 걔 아버지가 이제 김시학이래 가지고 항일투사 김시학이 아들이에요. 근데 장성택이가 행정부장 할 때 부장을 했거든요. 근데 부부장 아파트 가보게 되면 매 집마다 이제 창문형 에어컨이 있는데 그게 일본제 내셔널 에어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북한 간부들부터 특히 김일성, 김정일 이것들부터 자체가 원래 이 외세를 좋아했습니다. 사실은. 다 외세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백성들한테만 자력갱생 네. 하는데 문재인도 좀 봐야 되겠네. 문재인은 근데 왜 자력갱생 하죠? 왜 자력갱생? 참 북한에 요즘 제가 지금 쭉 보게 되면 올해 들어와서 특히 자력갱생을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김정은이가. 예. 특히 이번에 전원회 할 때도 거의 자력갱생만 25번인가 이제 언급을 했어요. 이번 네, 공동사설이 나온 건데요, 그게. 예. 근데 그게 이제 쭉 내용을 놓고 보게 되면, 우선 작년부터 진행돼 왔던, 그러니까 미북 회담이라든가, 이 남북 회담에서 참 놓고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게 좀 안 될 것 같은 생각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거의 처음부터 기대하기는 어려웠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약간 숨기고 있다가 결국 싱가포르에서부터 이제 파탄되기 시작해가지고 베트남까지 이제 망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회담이 이제는 안 되겠다. 주민들한테 이제는 우리가 남을 믿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또다시 지금 북한 주민들이 정말 득사를 이제는 벗기려고 하는 거예요. 능력 없는 것들이 그 바깥에 가서 뭘 구해올 수가 없으니까 떠드르는 게 자력갱생인데 문재인이가 능력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일본하고 이게 지금 잘 안 되니까 지금 자력갱생 하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또 이제 공사설 내용 중에 아주 예민하게 북한 주민들이 이제 좀 반응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납득을 좀 시켜보려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지금 한 문구가 있어요. 이 문구 보게 되면 마치나 지금 다른 나라들도 자력갱생을 하지 않은 나라들이 겉보기는 발전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레함은 중국이나 베트남 가지고 간접적으로 이제 표현한 건데요. 일부 나라들이 이식된 서방의 하청 경제만 보아도,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이나 중국이 이 서방의 하청 경제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죠. 아니 하청 못하는 것들이 더 바보들이지. 그렇죠. 하청이라도 네,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지금 예속 경제이기 때문에 북한은 자력 장을 해가지고 자력 갱생한다. 북한에 있을 때 그 갱생차 알잖아요. 몇 분 가다가 계속 서요. 네, 북한의 승용차 대신에 1960년도에 만들어가지고, 집차죠. 집차인데, 갱생 66이라고 한 차인데, 천으로 이게 씌운 차인데요. 근데 그 차가 옛날에 그때 나왔는데, 30년 지나서 지금도 그 모양 그대로 나오고 있고, 털럭깨라 그리고 지금도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같은 모양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자력갱생 한다는 나라가, 잘 되고 있다는 나라가 저런 꼴이 되고, 북한 주민들 다 굶어 죽은 거 알잖아요. 300만 명의 많은 국민들이 정말 굶어 죽고, 또 먹지 못하다 보니까 다 병 걸려 죽고 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문재인 참 이게 웃깁니다. 지금 이게 우리 김정은이가 이렇게 자력갱생 외치니까 덩달아서 앵무새라고 봐서는 앵무새처럼 앵무새가 뭐라고 말하면 같이 따라하는 그런 지금 모양 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북한에서 이제 자력갱생이라는 거는 다 자체의 힘으로 한다는 건데 자체의 기술. 근데 북한이 그거를 만들 자체의 기술이 없잖아요. 그렇죠. 둘째, 자체의 원료. 북한이 산만 많고 나오는 원료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네? 그럼 뭘 생산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팔아먹을 거라는 거는 지금 광석이나 석탄이나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마저도 사실은 이제는 좀 더 깊은 곳에 들어가야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전기가 있어야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광차가 또 있어야 되고 모든 내일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북한은 경제가 지금 고리가 튀다 보니까 연달아 계속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다시 이제 수습하려면 어느 하나만 해서 안 됩니다. 북한은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오직 북한은 자력갱생이 아니라 완전히 정권 교체를 해가지고 자본주의 시장화를 만들어 놔야만이 북한은 바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절대로 북한은 개개방 되지 않으면 특히 김정은 독재 체제가 그대로 생존하는 조건에서는 경제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예. 예. 근데 이제 그 자력갱생해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이 자력갱생해서 할 수 있는 거 딱 있어요. 나무젓가락 만드는 거. 나무젓가락도 그 좋은 나무젓가락은 못 만들죠. 이빨 쑤시개 만들 수 있나? 일단은 그거 지금 중국에서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니 그러니까 설비가 그것도 들어왔어요. 중국에 들어온 거 중국기계예요. 중국기계고. 중국기계 아니야. 네. 그러니까 뭐 이빨 쑤시개, 나무젓가락도 제대로 못 만들었는데 그렇죠. 무슨 자력갱생을 하냐 이거고. 두 번째, 자력갱생해서 만든 물건을 수출을 할 수 있겠어요? 수출이 가능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이 이번에 그저 우리 총수들 모여놓고 우리 힘으로 뭐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정밀 가공화되고 고도로 발전된 첨단 기술을 이용한 그런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하루들 사이 뚝딱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투자라는 게 엄청나기 때문에 아무리 투자해서 비상이 나온다 쳐도 사실 이미 전에 전 세계의 시장을 완전히 확보하고 있는 일본이나 독일을 비롯한 그 나라 따라 못 갑니다. 그러면 내수용밖에 안 되기 때문에 투자한 연구 비용보다도 그게 어방도 없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들, 차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그 반도체 설비 같은 거는 그다음부터는 뒤져가지고 국내 안에서도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완전히 폭망하고 말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물건을 왜 삽니까? 지금 물건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예. 왜 삽니까? 기능을 봐야 되고 또 그렇죠. 그 디자인 모양도 봐야 되고 근데 그 모양과 이거를 하려면 다 기술이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고가의 원자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다가 할 수 없이 사다가 그 만드는 거지. 그 누가 무슨 사고 싶어서 사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기술 개발에 드는 돈이라든가 그것보다도 오히려 사다 쓰는 게 유리한 거는 일부는 사다 쓰면서 하는 건데 사실은 지금 이 문재인이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어떻게 잘 보이려고 지금 정말 가까이 같이 나가서 협의해야 될 이런 대상들을 지금 다 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각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한일 동맹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라의 경제 발전 위해서는 정말 북한 김정은이하고 가깝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때까지 발전해 왔던 우리의 정말 이웃 국가들이 정말 중요합니까? 이게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는.